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자, 오늘도 김우택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실무교육 전문가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네. 자, 그럼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하니까 연말정산도 아주 쉽고 편한데? 여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항목도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이럴 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야죠. 자, 이리 줘봐요. 그래? 우선 인적 공제는 나보다 당신 급여가 더 많으니까 이번에도 당신이 전부 받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올해 아이들 때문에 병원비를 꽤 많이 썼네요. 이것도 주로 당신 카드로 써서 의료비 공제 혜택이 많겠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까지 세금 좀 많이 돌려받았으면 좋겠군. 그나저나 당신 얼마 전 안경 구입한 거 영수증 어디 뒀죠? 그런 것도 다 증빙 서류로 챙겨야 된다고요. 네, 정말 연말정산 한창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4.6%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 가구라고 하더군요. 이 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가 더 돌려받으려고 특히 이제 자녀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요, 회계사님. 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라서요. 맞벌이 부부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할 때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인적 공제를 받는 게 항상 연말정산 규모에서 돌려받는 규모가 큰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 봐요. 네,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 공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앞에서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이 많은 남편 쪽에 무조건 몰아주기보다 부인과 분리해서 받는 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건 또 왜 그런가요? 네, 의료비 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고 네.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와 어떻게 다르고 얼마까지 써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는데요. 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급여가 많은 배우자보다 적은 배우자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그렇겠죠. 커지죠. 실제 금액을 예로 들어보면요. 네. 남편 연봉이 8천만 원, 부인 연봉이 3,500만 원이고 네. 의료비 지출액이 350만 원이라고 할 때 남편보다 부인의 의료비 최소 사용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부인이 받게 되면 남편이 받을 때보다 20만 2천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따져보면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인적공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앞서 나눠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럼 네.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으면 부부 중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네. 즉 부양가족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넘어가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뿐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도 부인이 받게 되니까 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어떤 항목을 공제받게 되는지까지 검토하고 배분해야 하는 거죠. 네. 인적 공제를 할 때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와 연봉이 서로 비슷한 경우로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부부 중에서 소득이 많은 쪽에 인적 공제를 몰아줬을 때 혜택이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부부의 연봉 차이가 날 경우인데요. 네. 부부의 급여가 각각
7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할 때 네.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 2명 해서 총 4명이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반대 경우에 비해서 5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는 이제 부부 간 연봉이 차이가 나는 그렇죠. 경우고 부부 간 연봉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줬을 때와 부부가 분리해서 받는 경우 실제 세금 차이는 네.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앞서 살펴본 사례 케이스를 예로 들어 네. 설명드리면요. 네.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3,2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인데요. 네. 여기서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라고 가정하면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가 내야 하는 세금 합계는 86만 원이지만 네. 부부가 인적공제를 나눠서 받는 경우는 세금 합계가 66만 원으로 2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신용카드 공제처럼 이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때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게 되나요? 네. 부부 연봉이 각각 8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하고 네. 연간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로 350만 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썼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고 인적 공제는 적절히 배분해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더 받는다면 모든 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준 경우보다 32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기본 공제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안경 구입한 영수증 챙기라는 이야기도 아까 나왔는데 안경 쓰는 분들 많죠. 저도 썼고요. 여기서 쓰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같은 경우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만약 총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액 50만 원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서 공제받으면 4만 5천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만 5천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네.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직접 챙겨야 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영수증을 다 일일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겠네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 제공이 되지 않는 공제증빙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공제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내역이 대표적이고요. 네. 국외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 내역과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증빙도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한 절세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어떤 공제 항목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첫째, 전체 공제 항목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단순히 합치지 말고 공제 항목과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기본 공제자에 대한 다른 공제 항목도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기본 공제자를 배분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우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